안녕하세요. 저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의 엄병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스케치업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스케치업 자체가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 아주 많이 쓰이는 솔루션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디자인적인 욕구를 어떤 그 3차원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든지 할 때 스케치업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배우기 쉽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물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케치업 인터페이스 및 주요 도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스케치업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잘 파악만 하시면 쉽게 그 스케치업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자체의 지금 과정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사용자 참여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실제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실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낼 때 스케치업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치업을 이용한 공간 표현 및 교환 활용 첫 번째 시간 스케치업 인터페이스 및 도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공간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만드실 때 활용하시려면 스케치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솔루션이고요. 일단 3D 모델링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스케치업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실내 인테리어 공간을 꾸미거나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서 바라보게 되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명패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필요한 필기구나 아니면 필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모사해서 실제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해서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을 키우는 이런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스케치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대화 상자가 있는데요. 스케치업을 설치한 다음에 스케치업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쪽에서 사용하실 거는 일반적으로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이 템플릿을 쓰시면 가장 무난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밀도나 이런 기타 세세한 부분들은 아키텍처 템플릿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시작을 하면 스케치업이 실행이 돼서 나타납니다. 보시면 UI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스케치업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스케치업의 장점은 빠르게 배우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문제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스케치업을 교육을 할 때 그 목표가 명확한 게 좋습니다. 어느 수준의 어느 부분까지 가르쳐 줄 것인지를 먼저 수업 전에 설정을 하시고 그 부분 안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능들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쪽 부분을 보면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스케치업 파일을 저장하면 이 왼쪽 상단 부분에 파일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메뉴바가 나타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툴바 영역입니다. 툴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기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트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트레이에서는 스케치업의 다양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화면이 작업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VCB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VCB 대화 상자는 배류 컨트롤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제어하는 상자인데 실제로 저쪽을 클릭해서 뭔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 도구가 활성화가 됐을 때 옵션이나 수치를 입력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영역에 그냥 표시가 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업 작업 공간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3차원 공간에서 돌려볼 수 있는 오비트라는 기능은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하실 때는 휠을 위쪽으로 돌리시고 축소할 때는 휠을 아래쪽으로 돌리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커서를 신발 쪽에 놓고 휠을 위쪽으로 돌리면 신발 부분이 확대가 돼요. 스케치업을 많이 쓰는 사람도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알려주실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카메라의 팬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업 인터페이스 및 작업화면 제어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툴바를 내렸어요. Getting Started라는 툴바가 있어요. 시작하기 툴바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선택 도구예요. 이 선택 도구만 알려드리고 이번 파트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해서 바운더리가 보입니다. 파란색으로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끌어주시면 영역이 생겨요. 그런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영역이 나타나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를 하면 점선으로 나옵니다. 실선은 이 영역에 다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점선으로 나올 때는 일부만 이 영역에 들어와도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영역으로 한 번에 잡으셔도 되고요. 자, 두 개가 선택됐을 때 하나를 선택 해제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업 인터페이스 및 작업화면 제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툴바 영역을 보시면 기본 툴들이 이렇게 툴바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을 하실 때는 이 툴바보다는 다른 툴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메뉴바에서 뷰를 클릭하시고 툴바 영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플러그인을 여러 가지 깔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지금 툴바 목록에 보시면 라지 툴셋이라는 툴바가 있어요. 앞쪽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두 줄 형태로 된 툴바가 나타날 겁니다. 이 툴바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Getting Started 툴바는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툴바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탠다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저장하기, 그 다음에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삭제, 실행 취소, 재실행, 출력,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인포에 대한 그런 아이콘이 나오는 툴바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추후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툴바들을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라지 툴셋에 보시면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뷰를 보시면 일단 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는 기능만 생각을 하면 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뭐 수학이나 물리 쪽으로도 활용하실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지평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라운드입니다. 지면이고요. 이게 XY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선이 3개가 있는데 빨간색 선이 X축, 그린색이 Y축, 블루가 Z축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이 축의 색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 부분이 양의 방향, 점선 부분이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축이 만나는 이 지점이 원점입니다. 자, 라인 도구로 선을 그리실 때는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 라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어 그리기가 됩니다. 쭉 이어 그려서 시작점으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패곡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서는 패곡선이 만들어질 때 자동적으로 안을 면으로 채웁니다. 이걸 보통 페이스라고 말하고요. 선을 엣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 평면상의 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경우에 면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또 면이 안 생기게 되죠. 자, 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XY 평면에 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인 도구가 가장 쉬운 툴 같지만 그리기 도구 중에서는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자, 정확하게 평면상에서 그리게 학생들을 지도를 하시려면요. 툴바를 하나 더 꺼내셔야 됩니다. 뷰에서 툴바 누르시고요. 자, 툴바 목록 중에서 뷰라는 목록이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네, 뷰라는 항목이 있죠. 자, 클릭하면 이렇게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XY 평면의 라인으로 어떤 형태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아이콘 보이시죠? 제일 처음이 아이소입니다. 등각투상도인데 실제로 이걸 눌렀을 때 정확하게 등각투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이소 뷰를 잡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평면. 이 집 모양을 잘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세 번째가 정면도. 그 다음이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뷰를 클릭해 주시면 평면도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축이 이렇게 Z축이 원래 안 보여야 되죠. XY 평면이면. 이게 왜 보이냐 하면 투시도 형태로 카메라가 표시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 메뉴에서 패러렐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평행투영. 이걸 누르셔야 정확한 2차원 평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라인으로 어떤 형태를 그려도 무조건 면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XY 평면에 그려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프론트 뷰를 누르고 인면상에서 라인을 그리면 네, 지금 보시는 XZ 평면에 정확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라인 도구로 뭔가를 만들 때는 카메라를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뷰를 이쪽에 기본 뷰에서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리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좀 원활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원하는 길이만큼 그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자, 원하는 길이만큼 그리는 거는 일단 시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종점을 저희가 선택을 할 건데 예를 들어 X축으로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빨간색으로 선이 나타나요. 이건 X축이랑 평행한 선입니다. 자, 이쪽은 Y축, 이렇게 하면 Z축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마우스가 흔들려도 축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의 우측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X축으로 고정, 왼쪽 화살표는 Y축, 위쪽 화살표는 Z축으로 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무브 툴이나 로테이트 툴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X축으로 해서 1m의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템플릿 시작할 때 아키텍처럴 밀리미터로 시작했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그냥 1000을 입력하시면 돼요. 1000.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랭스 1000이라고 나올 거예요. V12 창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1000mm짜리, 그러니까 1m짜리 선이 그려져요. 자, 이쪽에 보시면 디멘전 도구가 있습니다. 치수선 도구인데요. 자, 객체를 클릭해서 간격을 띄워주시면 이 선의 길이를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선택 툴로 선을 선택하시고 트레이에서 엔티티 인포 창을 보시면 이쪽에 랭스 길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정확하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패턴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정 패턴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거를 보통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코렐드로우나 이런 벡터 툴을 이용을 해서 보통 디자인을 하잖아요. 스케치업에서 라인 도구로 이렇게 그리시면 PDF로 저장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쪽으로 임포트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 실제 여기에서 그려진 형태를 그대로 2D 벡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라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사각형 도구입니다. 렉탱글. 사각형 도구는 사각형을 두 점으로 정의를 해요. 자, 클릭 이렇게 해보면 대각선 두 점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정의를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V12 창이 수치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숫자가 크고 뒤에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방식은 X, 쉼표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X축이 2000이고요. 쉼표 눌러주시고 Y축이 1000이면 엔터. 네, 이렇게 사각형을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치수선 도구로 클릭해보면 X축 방향이 2000, Y축 방향이 1000인 직사각형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자체가 원래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무조건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회전 사각형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이 사각형은 축의 방향에 맞춰서 그려지거든요. 네, 회전 사각형은 XYZ축 이외의 방향으로도 사각형을 그리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티드 렉탱글 위쪽에 보시면 프리핸드 툴이 있어요. 자유곡선 도구거든요. 자, 이걸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을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이 교차가 되니까 패곡선이 만들어져서 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중교차 시키셔도 교차된 부분들에는 다 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서클 도구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도구인데요. 원의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정의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V12 창을 보시게 되면 원의 중심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5000을 입력해 볼게요. 5000 엔터. 치수선 도구로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나옵니다. 디아미터 5000을 입력했기 때문에 직경이 만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폴리곤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다각형 도구죠. 자, 클릭. 이것도 다각형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입니다. 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각형인데 지금 도형을 보시면 딱 한 가지 포맷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면 각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빼기를 누르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화됐을 때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의 그리기 도구를 배우셨는데요. 자, 여기서 재입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사각형을 한쪽을 클릭해서 그리고 싶은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축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선이 플러스, 점선이 마이너스. 오토캐드 같은 캐드 프로그램에서는 축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케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슨 뜻이냐면 클릭해서 커서가 향하는 부분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커서가 향하는 반대쪽으로 그리실 거면 음의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2000 쉼표 1000 해서 그렸죠. 자, 재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입력은 그린 다음에 바로 수치를 변경하면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2000 쉼표 마이너스 1000 엔터.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려졌죠. 마이너스 2000 쉼표 1000. 네, 이런 식으로 커서의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또 역으로도 해봐야 되겠죠. 자,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2000 쉼표 1000 엔터. 커서가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그려졌죠. 마이너스 2000 쉼표 마이너스 1000 엔터. 그러면 커서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축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커서가 있는 위치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입력을 했을 때는 형상을 다시 만드실 수 있고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점을 클릭하고 반지름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자, 2000 엔터. 이 상태에서 1000을 다시 입력하면 반지름이 1000으로 바뀌어요. 3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더 커지게 되겠죠. 물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재입력이 가능한데요. 자, 보세요. 자, 클릭해서 X축 방향으로 5000.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000으로 입력해 볼게요. 엔터. 줄어들었죠? 근데 선은 다시 그리기를 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린 다음에 조금이라도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되면 이미 입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재입력을 해도 다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그냥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좋고요. 원이나 사각형은 재입력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크 도구가 4개가 있어요. 그냥 아크, 2포인트, 3포인트,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아크 도구 클릭해서 호를 그리시면, 자, 호가 이제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중심점에서 호의 시작, 끝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는 똑같이 그려지는데 원의 중심에 대한 선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면을 채우는 형태로 그려져요. 자, 중심, 시작, 끝. 그리는 방식이 똑같은데 결과물이 다르죠? 자, 그리고 3포인트 아크는 3점을 지나는 호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2포인트 아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포인트 아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호도구 중에 하나예요. 자, 2포인트 아크를 선택하고요. 시작, 끝점, 높이 이렇게 정해주면 호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의 특징은 뭐냐면 이 끝점을 이어서 그릴 경우에 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호를 이렇게 움직여서 부드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호하고 이 호하고 접하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 형태를 그릴 때 아주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원래는 3번을 클릭해서 호를 그리는데요. 이어서 그릴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싶어요. 그럴 때 2포인트 아크를 눌러서
여기 선상에 한 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모서리로 쭉 가시다 보면 하늘색으로 보이다가 자주색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스냅이 탄젠트 투 엣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선에 접하는 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코너점부터 꼭지점부터 해서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의 길이가 같은 지점이 되거든요. 자,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 호가 그려지면서 바깥쪽 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자,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투 포인트 아크를 눌러서 클릭 쭉 가서 자주색이 됐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모서리를 이렇게 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도구라고 하면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편집 도구 부분은 그리기 도구 아래쪽에 있어요. 무브, 푸시, 풀, 로테이트, 팔로우 미, 스케일, 옵셋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무브 툴하고요. 푸시, 풀 먼저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편집 툴들은 추후 이제 진행되는 차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동을 해봐야 되니까요. 무브 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객체를 이렇게 하나 그렸었잖아요. 자,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클릭하는데 이 무브 툴 사용법은 변이점의 시작, 끝점 이렇게 두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클릭,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이걸 X축 방향으로 일정 길이만큼 이동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 3만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 방향으로 5만 엔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띄시면 커서의 우측 하단에 더하기가 살짝 표시가 돼요. 이거는 복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우측으로 컷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5만 엔터 이렇게 되면 5만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클릭해서 원하는 지점 누르면 언제든지 복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옵션들, 컨트롤을 누르는 게 옵션이잖아요. 이런 도구에 대한 옵션들은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용법이 있습니다. Pick 2point to move 그렇게 되어 있죠. 이동시키기 위해서 두 점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토글 카피, 한번 누르면 복사, 다시 컨트롤 한번 누르면 카피 해제, 이거를 토글이라고 하거든요. 껐다 켰다 하는 거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홀드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축 방향으로 고정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쪽에 스테이터스 바에 모든 옵션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옵션들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옵션이 생각 안 나실 때는 스테이터스 바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시풀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스케치업만의 특징적인 도구입니다. 푸시풀이 뭐냐면 면을 클릭해서 돌출시켜서 최적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면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일정 높이만큼 돌출시키실 수가 있어요. 면을 선택하고 커서를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만 엔터 이렇게 누르면 정확하게 1000mm만큼 Z축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뺀다는 의미는 최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 예를 들어 이런 지금 객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위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자, 안쪽에 있는 면을 푸시풀 도구 이용해서 클릭하시고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출시키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반대쪽 면이 닿는 부분에 스냅이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보이드가 됩니다. 이쪽이 그냥 뜯어내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리 형태나 아주 다양한 형태들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케치업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에 주요 도구가 그리기 도구하고 편집 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도구는 대부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좀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편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후 차시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보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